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제임스 알렌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정신 집중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의식이 관념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꿈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집중 상태는 수면 상태의 꿈처럼 황당무계하거나 불가사의한 세계가 아니라 예리한 통찰력과 높은 수준의 지성으로 무장한 세계다. 정신집중이 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천재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예술가, 과학자, 문학가, 철학가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엄청난 몰입 능력을 과시하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집중이라는 감각 세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의식이 집중된 상태는 완성의 아버지, 탁월함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과제나 업무를 진행할 때 효과적인 힘을 발휘한다. 집중력은 기관차를 움직이는 증기처럼 마음의 모든 기능을 촉진시키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잠재 능력과 의식 능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힘으로 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집중, 그 자체를 능력이라 일컫는다는 것이 다소 무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집중이라 함은 마음 중심의 의식을 모아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와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경우 놀라우리만치 집중력이 발휘된다. 하지만 열의로 가득 찬 의지와 동기를 유발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맡은 일이나 연구과제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의식을 집중시키는 상태를 볼 수 있다. 업무나 과제에 온전히 몰두하고 열중하다 보면 그 세계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리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집중력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몰두하고 심취하다 보면 자연히 집중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 상태에는 이성과 불가사의한 힘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별히 그 정체를 신성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집중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선물이다. 집중력 향상이나 집중 상태의 감각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정 대상물을 정해놓고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주로 코끝이나 문 손잡이,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는 상징이나 성인들의 초상화 등을 응시하는 것이다. 이 외에 손과 채로 의식을 모은다거나 공간 속에 상상의 포인트를 지정하여 시선과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된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먹는 흉내를 내며 입을 오물거림으로써 몸속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의 맹점은 지식을 체득한다기보다 마음 약하고 다소 아둔한 이들을 현혹하기 위해 불가사의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집중이라는 단어의 참뜻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 집중 그 자체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중력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활용하여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다. 집중력은 언뜻 불가해 보이는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즉, 달성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어냈을 때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력 향상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리가 따르며 오히려 그것은 이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정신적 컨트롤이나
관리 능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일이나 업무, 학업 등등 무엇을 하든지 집중력과 별개로 잘 해내기란 힘들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 역시 인생의 귀중한 성과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집중력과 자기 본연의 능력이 부합된 상승 효과를 제대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집중력 역시 성공에 이르는 자기 자신의 소중한 능력이 될 것이다. 한창 일에 심취해 있을 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신성한 지식을 얻는 것과 같다. 굳이 실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신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집중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일할 때 목적이나 순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서두르는 식으로 스피드에만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문 손잡이나 사진, 코끝을 응시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정신 상태를 집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일 뿐이다. 자칫 잘못하여 지나치게 정신을 압박하면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키며 마음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파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집중력 최대의 적은 의식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전혀 규율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의 마음이다. 집중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이러한 심적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대원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부대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에서 속전속결로 승리하려면 이런 대원들에게 철저한 지시를 내리고 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초점 없는 사고와 의식은 인생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고와 의식은 관역을 정확히 조준하고 질서정연하게 지시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늘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의문과 미신만 가득하다면 정작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명확하고 강인한 사고만이 성공과 승리를 보장한다. 집중력을 확실히 익히는 비법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실천만이 방법이다. 사실 집중뿐 아니라 어떤 능력이든 기본 원리를 확실히 깨우쳐야 자기 것이 된다. 우선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학습과 성취에 필요한 기본 원리다. 이 원리는 예술과 과학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통용된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일단은 그려보아야 하고 도구 사용법을 알려면 무조건 그 도구를 사용해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현명해지려면 현명한 행동을 하면 된다. 집중력을 키우려면 집중해보라. 그러나 그저 막연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에 정신 에너지와 지성을 가미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나 공부, 작업을 마음속에 정하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모든 지적 요소와 정신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로 의식을 모아보라. 아무런 연관성 없이 막연하기만 한 사고가 마음속을 떠도는 것처럼 느껴지면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있는 실물이나 일로 사고를 옮겨보라. 지정된 포인트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집중력은 생기지 않는다. 집중 포인트는 무의미한 대상물이 아니라 늘 당신 앞에 할당된 업무와 일이다. 당신의 목적은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마음이 산만해져서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런 상태에서는 집중력을 키울 수 없다.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고한 사고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벅찬 작업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셀프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일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이 테크닉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실천력으로 성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지금보다 일에 대한 즐거움과 충실한 인생을 훨씬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4단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 주목. 우선은 무언가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집중해야 할 일이나 과제에 마음을 고정시킨다. 둘, 숙고. 주목한 다음에는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법을 찾아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셋, 깊은 정신 집중. 얼마 동안 숙고 단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각의 문이 열리듯 사고 또한 어떤 마음의 형태로 이어진다. 그러고 나면 외부 세계로 연결되는 사고의 문이 닫히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 신중하고 침착한 활동. 숙고 상태가 심화될수록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신속하게 자그마한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주목이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1단계이다. 주목할 수 없으면 어떤 일도 완성할 수 없다. 나태하고 부주의한 마음과 무관심한 자세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연속적인 사고와 의식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목 단계에서 숙고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주목과 숙고 단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일의 수준이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일단 이 두 단계로 확실히 습관을 들여놓으면 일반 회사 업무나 연구과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인 깊은 정신 집중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므로 2단계 정도에 들어오면 가히 천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 2단계까지는 일과 마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마음은 없어도 노력 여하에 따라 그에 준하는 업무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3단계부터는 일과 의식의 조화가 돋보이는데 이 두 요소가 결합하고 융합하면서 적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초기 2단계에서도 물론 의식과 업무가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그 융합 정도가 약해서 외부로부터 약간의 잡음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곧바로 해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깊은 정신집중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몰두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목적을 외부 세계와 완전 구별함으로써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 2단계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 세계는 신경 쓰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내부의 지적 활동이 더더욱 선명하게 대두되기 시작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으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자극을 주어야 비로소 몰두해 있던 세계로부터 현실로 돌아온다. 깊은 정신 집중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의식이 관념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꿈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집중 상태는 진짜 꿈처럼 황당무계하거나 불가사의한 세계가 아니라 예리한 통찰력과 높은 수준의 지성으로 무장한 세계다. 정신 집중이 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천재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예술가나 과학자, 문학가, 그리고 철학가들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얼마나 몰입 능력을 과시하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나간다. 4단계인 신중하고 침착한 활동은 완전한 집중 상태를 가리킨다.
이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휴식을 취한 듯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만은 확실하다. 가는 선 하나가 조용히 나선을 그리며 하늘로 올라가듯 강렬한 에너지가 침묵 속에서 상승하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상태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하게 상승한다. 완전한 온화함 속에서 아름답고 눈부신 광경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놓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뇌의 움직임이 정지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극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완벽한 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격정과 환희가 몰아치지만 표정은 매우 평화로워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나가며 주변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집중력을 높이는 각 단계마다 특별한 힘이 생겨나는데 주목 단계에서는 실천력, 숙고 단계에서는 능력과 재능이 생산되며 정신 집중 단계에서는 독창성, 마지막 신중하고 침착한 행동 단계에서는 리더십과 지도력이 뿜어져 나온다.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집중의 위력 몸에 익히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원더우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